소규모 회사를 운영하는 한 남성, 오늘도 평소처럼 출근을 하는데요. 그런데 사무실이 텅 비어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전화를 돌려봐도 돌아오는 건 시큰둥한 반응뿐인데요. 도대체 이 회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예, 사반 가족분의 제보입니다. 그런데 제보자가 그 회사 사장님이 아니고요. 그 밑에서 일하는 직원분이라고요. 네, 제보자는 50대 여성이에요. 남편이 빚만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바로 상속 포기를 하면서 급한 불을 껐는데 문제는 좀 시간이 지난 후에 남편의 빚이 더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고스란히 제보자의 몫이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는 물류센터에서 이제 육체노동을 하면서 어린 딸을 혼자 키웠는데요. 한 5년 전에 친오빠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너 이제 그만 고생하고 이제는 내 밑에서 일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오빠는 작은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월급은 내가 많이 못 줘도 조카 키우는 데는 불편하지 않도록 내가 많이 도와주겠다라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회사 사장이던 친오빠가 야, 내 밑으로 와야 이렇게 손을 내민 거잖아요. 네, 여기까지만 들으면 오빠가 좀 괜찮은 사람 같잖아요. 근데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이 오빠가 어릴 때부터 집안에서 굉장히 폭군 같았다고 해요. 폭군? 네, 학창 시절에도 친구들을 괴롭혀서 부모님이 학교에 여러 번 찾아갔었고 성인이 된 후에도 술 먹다가 행패 부리고 사람들한테 싸움 걸어서 부모님 돈으로 합의를 했던 게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부모님은 하나뿐인 아들이라면서 오빠를 감싸 돌았다고 하는데요. 또 오빠가 지방에서 대학을 다닐 때 부모님이 소형 아파트 전셋집도 얻어주고 결혼할 때는 아파트 한 채 해주고 자동차도 사주고 게다가 어느 직장에 들어가도 사고만 치고 나와버려서 지금 하고 있는 이 회사도 부모님이 아주 큰 돈을 지원해서 차려준 거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오빠 회사에는 절대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던 이 제보자 여동생. 딸의 이 한마디에 마음을 바꿨답니다.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자연스레 성격을 알아서 처할 때마다 지고 싶지 않아서 계속 피했어요. 제가 난 엄마 저녁 엄마랑 같이 먹고 싶다 이렇게 말해서 월급은 작아도 그냥 액 때문에 조금 다니다 했는데 회사가 힘들어서 같이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며칠 안 좋다고 하면 너는 뭐 하냐 하루 종일 왜 매출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그러고 있냐 놀러 왔냐 뭐 이런 식이죠. 아, 이 오빠 성격 나오는데요. 네, 자 매출이 안 나온다 싶으면 직원들이 지금 4명인데 불러서 엄청 혼냅니다. 아니 밥이 넘어가냐고 이렇게 잘 안 되는데 라고 소리 지르고 또 은근히 주말에 근무하면 안 되잖아요. 주말 출근도 강요를 했던 것 같아요. 동생도 마찬가지로 직원이니까. 근데 어느 날 몰래 와서 왔냐고 확인도 했는데 결국 아무도 없죠. 당연히 출근할 일이 있겠습니까? 전화를 돌리니까. 그러면서 회사가 이렇게 이러는데 잠이 오냐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결국은 한두 달 간격으로 회사를 직원들이 떠나가고 결국은요. 이 동생, 제보자 한 명만 남게 된 겁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니 손 변호사님. 네. 아니, 북한에서도 김여정은 오빠 김정은 덕 많이 보잖아요. 오빠 찬스 같은 거 없습니까? 뭐 직접 비교하기 힘들지만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는 오빠 찬스는커녕 오히려 오빠 때문에 동생이 고생만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처음엔 사실 오빠가 이렇게 좀 말했어요. 좀 이제 유인해야 되니까 월급은 좀 적지만 단순 작업이다. 그리고 칼퇴근 가능하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직원들이 빠져나가면서 얘기가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잡무 다 떠안았고요. 심지어 영업까지 시킵니다. 영업 압박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원래도 급여가 충분하지 않고 많지 않았지만 야 이거 사정이 좀 어렵다 이러면서 더 깎은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회사가 어려워서 사장이 솔선수범하고 좀 고통을 먼저 좀 이제 떠안고 이러면 모르겠는데 4년 동안 이 동생은 휴가도 없었고 연차도 없었습니다만 한 번도 못 갔어요. 네, 그런데 이 사장인 오빠는 계절마다 휴가를 갔고요. 그리고 심지어 한 번은 3주를 연이어서 쉰 적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때 이 오빠가 사장이 휴가를 길게 가면서 이 동생한테 말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회사에서 아니 왜 오빠가 왜 회사 안 나오지? 한동안 영문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휴가를 간 거를 알게 되게 됐습니다.
야, 이거 가족이라고 완전 밑건이 그냥 부려먹었구만. 아니 그러면은 그냥 그만두시면 되잖아. 그러니까 뭐 혈육이고 뭐고 당장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겠죠. 그런데 이 제보자 사정이 차마 그만둘 수 있는 사정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남편 빚도 빨리 갚아야 되고 아이를 키우면서 다닐 수 있는 직장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또 갑상선 질환이 생겨서 고된 육체 노동을 필요로 하는 일은 아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설상가상으로 제보자가 좀 조금이라도 그만두려는 기색을 보이면 오빠가 재빠르게 눈치를 채고는 야, 지금 너가 그만두면 난 진짜 죽는 거다. 날 살려줘 제발 이렇게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오빠가 홀어머니에게까지 연락을 했나 봐요.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는 네 오빠 회사 절대 그만두면 안 된다. 너까지 나가면 절대 안 돼. 좀만 더 참고 버텨라. 사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자, 오빠가 지금 회사에서도 그렇지만 밖에서도 갑질을 좀 이어갔던 것 같아요. 제보자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돈을 너무 많이 쓴다. 엄마도 모셔야 되고 생활비도 많고 그래서 1,500만 원 나간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새언니한테 700을 생활비 주는 거고요. 와우. 그리고 자기가 골프 등 품위유지비로 500을 쓰면서 아이고야. 지금 홀어머니한테 50 정도를 주는 것 같아요. 제보자 입장에서는 세상에. 수억 원을 받았는데 근데 50 정도 주는 거 이것도 말이 좀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결정적인 좀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요? 홀어머니 생신날 가족들이 모였는데 새어머니가 목걸이를 하나 새언니 목걸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야 이거 뭔지 아니? 라고 물어보니까 제보자 모르죠. 모른다고 하니까 야 네가 야 반땡 리프 이거 너 명품 목걸이 알겠냐? 니 뭘 알겠냐? 이게 몇 천만 원짜리지 몇 천 원짜리지 네 눈이 알겠냐? 반땡 리프? 예. 요즘 많이 나오는 그거요? 예. 아. 저도 봐도 몰라요 사실은. 예. 그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새언니가 또 피식 웃었나 봐요. 모른다고 막 하니까 제보자 표정 당연히 굳어졌죠. 그 얼굴을 본 초등학생 딸마저 울먹거렸다고 합니다. 야, 손 변호사님,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한테 그 명품 목걸이 자기 와이프한테 선물해. 야, 네가 이런 거 본다고 알아, 네가? 아이고, 네 딱 그 수준에 사는 거야. 뭐. 이게 오빠라는 인간이 할 소리입니까, 이게? 이게 남한테도 이런 소리 하면은 안 되는데 친동생한테는 더더욱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한번 볼 텐데요. 우선 법적인 부분 보면은 근로기준법 적용되냐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회사에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빠 동생 사이지만 동거는 또 아니거든요. 여기 해당 안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상시 5인 이상이냐 또는 4인 미만이냐 이걸 따져야 되는데 결국은 여러 직원들이 나가서 지금 혼자 남긴 했잖아요. 4인 미만입니다. 4인 이하입니다. 그런데 4인 이하라 하더라도 사실 이게 중요한 근로기준법상의 조항들은 그래도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의 경우에도 문제 소지가 많다. 다만 이렇게 굳이 법적으로 따질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 간의 정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가족들 특히 어머니가 여러 가지 원하는 게 있고 계속 압력을 줄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계속 일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계속 일하면은 오히려 더 쉽게 보고 더 여러 가지를 맞아요. 더 요구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교수님, 그런데 이 제보자 오빠라는 사람은 야, 너 같은 경력 단절 무경력 아줌마를 누가 써주냐 계속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현실이 있으니까 이 동생도 당장 그만두지는 못하는 상황 같아요. 아이도 키워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장은 그만두시지 못하더라도 조금 장기적으로 반드시 독립이나 다른 이직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이 집은 아주 뿌리 깊은 엮이는 가정입니다. 저는 이 어머니도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잘 사는 오빠보다 딸 하나 키우는 딸이 정말 얼마나 걸리셔야 되는데 이 딸보러 계속 일하라고 얘기하는 이 뿌리 깊은 엮이는 가정에서 특권의식과 이 폭군으로서의 행동은 줄어들지 않을 것 같고요. 여전히 회사도 엉망진창이고요. 이 여성분 지금 제보자이신 분 지금 갑상선도 있는데 더 이상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되고 그렇게 소중한 딸도 지금 상처를 받고 있고 또 자존감도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직이나 독립을 플랜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